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오늘은 무지하게 감동적인 공사가 있는 날입니다. 뭘까요? 오늘 하는 작업은 다름 아닌 되메우기. 건물의 기초를 만들기 위해 옆에다 쌓아놓은 이 무지막지하게 많은 흙들을 3주 만에 없애는 과정인데요. 저 흙더미가 사라지면 얼마나 전경이 멋있어질지. 이게 보시는 분들은 감흥이 없겠지만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무지하게 의미가 큰 작업입니다. 저 건너편에 뷰를 보려고 산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는 거니까요. 근데 아직 안개가 자욱하죠? 지금은 6시 반. 이따가 늦은 오후에 잠깐 비가 온다고 해서 공사를 1시간 앞당겼습니다. 여기저기 박새가 있네요. 그런데 오늘의 공사는 되메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화조도 같이 작업을 합니다. 그동안 길은 왜 안 닦냐, 길부터 닦아야 공사가 된다, 이런저런 댓글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길을 제대로 공사하지 못했던 건 설계상에 정화조의 관이 이 길을 지나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정화조는 공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우연히 연락드렸던 홍천의 정화조 업체 사장님이 알고 보니 저희 채널 옛날부터 구독자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과 상의를 좀 해서 정화조의 위치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설계상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정화조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상황. 그래서 오늘은 되메우기와 정화조 시공을 같이 합니다. 오늘의 장비는 무려 035 2대가 왔어요. 미니 굴삭기. 공투보다 조금 작지만 일량은 비슷한 그런 녀석이라고 합니다. 좁은 틈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녀석. 정화조 배관을 연결하기 전에 먼저 되메우기부터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쪽도 향후에 사용될 수도관과 전기관이 나가는지라 무턱대고 흙을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미리 관의 위치들을 다 협의를 해놔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와, 근데 저거 뭐죠? 돌이 막 후다다닥 나오는데요. 설계상 배관이 집에서 거리가 좀 있게 돌아 나가야 되는데 이거 땅 파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쪽에선 빌드하우스 팀이 나중에 사용될 수도관에 저렇게 단열재를 감아주고 계세요. 엄청 기네요. 곳에 정화조가 도착을 했습니다. 엄청 크죠? 이건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정화조가 아닌 오수 처리 시설이라고 하는 조금 더 크고 비싼 그런 정화조인데요. 이거 알고 보니까 그냥 여각이더라고요. 무려 3톤짜리인데 진짜 시스템이 여각이랑 그냥 똑같습니다. 이거 연못 만들 때도 그냥 갖다 써도 될 정도로 진짜 완전히 똑같아요. 자, 이 구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되메우기를 착착 진행해 나갑니다. 아직 전선이 들어가지 않은 전선관은 이렇게 빼놓고 이놈의 돌은 계속 나오네요. 돌을 깨가면서 작업을 하는지라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어요. 그렇게 판 땅에는 나중에 지하수가 들어갈 저 관도 잘 묻어둡니다. 1시간 만에 흙이 많이 사라졌죠? 이때는 앞으로 닥칠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배관은 새로 쌓아서 물렁한 흙보다는 기존에 있던 흙을 깎은 단단한 부분에 설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흙이 무너지거나 배관이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메우기부터 먼저 진행하는 것. 되메우기 역시 조금 넣고 다지고 조금 넣고 다지고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물렁한 땅이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어느새 건물의 뒤쪽도 되메우기가 진행되고 있네요. 한쪽에서 흙을 퍼서 전달하면 옆에서는 그걸 다시 받아다가 채워넣는 방식. 큰 장비가 못 들어가는지라 작은 장비 2개를 사용한 겁니다. 쭉쭉. 아까 전에 무지하게 나왔던 돌도 채워서 흙을 좀 더 안정시켜주고요. 실시간으로 흙이 사라지는 게 보이죠? 이때만 해도 진짜 몰랐어요. 무슨 일이 생길지.
조금씩 보이는 마운틴 뷰에 그냥 알턴잎 뺀 거 마냥 신났음. 보일러실에서 나오는 나중에 사용될 물관도, 전선관도 미리 상처가 나지 않게 다 작업을 해놨고요. 곳에 오늘 사용될 배관도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사용될 배관이 총 80m 정도 되는 작지 않은 공사예요. 지난번 기초에 미리 설치해놨던 설비 배관들이 저쪽으로 연결이 돼서 집에서 나오는 하수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늠름한 뚜껑. 작업 시작 2시간. 벌써 앞에까지 저 패딩이 다 가려졌죠? 많이 됐어요. 앞쪽에는 또다시 나중에 나무들 물 줄 때 사용이 될 저 배관도 묻어줍니다. 하도 키우는 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손이 들어가는 것도 많아요. 여기도 나중에 나무 심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러다가 정화조는 언제 묻죠? 작업 시작 3시간 반. 중간에 거푸집도 한번 빼줬습니다. 그리고 작업 시작 4시간. 드디어 시작된 정화조 묻기. 치열한 공사 현장만큼이나 여기도 뭔가 치열한데요. 꼬마 장수말벌 하나가 느털매미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저도 밥을 먹고 왔고요. 오후에도 이어지는 정화조 묻기 작업. 여기도 돌이 잔뜩 나와가지고 저 갈고리로 돌을 깨고 있어요. 정화조가 3톤으로 꽤나 큰 거라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무너질 일은 절대 없겠죠? 자, 그렇게 작업 시작 6시간 반 만에 드디어 땅을 다 팠어요. ET 인사하는 것 마냥 밧줄을 걸어서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스레 옮깁니다. 이거 220만원짜리예요. 220만원. 제가 수백 개의 여과기를 써봤는데 그중 단연 가장 비싼 겁니다. 혹시나 떨어뜨릴까 조심스레 다운. 다행히 뒤쪽이 살짝 높은 게 딱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파셨지? 사이즈는 봤으니 아래에다가는 레미타라고 와이어 메쉬를 넣고 그 위에 정화조를 다시 올려줍니다. 와, 작업 시작 7시간 만에 정화조 안치기 성공.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일반적인 가정집에 들어가는 정화조는 이런 여러 개가 나눠져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기 자세히 보시면 안에 망도 있고 뭐 이상한 관도 있고 좀 복잡한데요. 물은 우측에 저 관을 통해 들어와서 첫 번째 칸에서 한번 정체되면서 건더기가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떠오르는 가벼운 건더기는 다시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칸에서는 저기 보이는 비단잉어 산란장 같은 데서 여과를 식혀서 세 번째 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세 번째 칸에서 물이 한 번 더 걸러지고 여과가 된 깨끗한 물이 바깥으로 나가는 구조예요. 여기에는 에어레이션까지 해서 호기성 박테리아가 서식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완전히 그냥 여과기죠. 썸프 여과기. 오수 처리 시설을 쓸지 정화조를 쓸지는 법에 달려 있습니다. 저처럼 동네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쉽고 빨라요. 저희는 규격이 살짝 넘어가지고 정화조를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친환경이 됐어요. 앉혀둔 정화조에는 흙을 되메우기 전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요. 근데 여기까진 성공적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이거 어떡하죠? 물 빨리 채우라고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나봐요. 이거 공사 잘 끝날 수 있을까요? 예보에도 없던 초강력 폭우. 다음 영상에 마저 공개됩니다. 야, 너 진짜 크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주일스였어요. 뿅. 제 220만원짜리 여각이 떠내려가는 거 아니겠죠? 지금 보시는 건 주일스클럽의 맛 좋은 홍로 사과입니다. 짜자잔. 20개 내외로 들어가 있는 건 가정용 홍로. 일교차가 강한 홍천에서 키워서 홍로임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게 특징. 수작업으로 선별하면서 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건 선물용. 짜자잔. 착색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햇빛만 받고 빨갛게 키운 녀석들이라 잎사귀에 가려있는 부분은 요런 색깔이 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